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런 신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의 온기와 친밀감이 신장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 성인 가운데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분들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분들 중 상당수가 혈압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신장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0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 결과 그 답이 놀라운 곳에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두 분 사이의 정서적 온도가 혈압약보다 더 강력하게 신장 건강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배우자와 별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텔레비전 소리만 흐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각자 등을 돌리고 누우십니다. 이것이 어느 날부터 자연스러워졌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익숙해진 침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 허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부 친밀감과 신체 건강 사이의 과학적 연결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중년 이후 두 분 사이의 온기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부 건강 루틴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매주 이처럼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와 하루에 몇 마디나 나누고 계십니까? 식사 준비됐어요? 약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좀 쌀쌀하네요. 이 정도가 전부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십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집니다. 그것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이 어느새 거리가 됩니다. 문제는 그 거리가 마음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거리가 우리 몸속에서도 혈관 속에서도 신장 속에서도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물질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북돋아주는 실질적인 건강 조절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과 교감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을 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눌 때,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줄 때 이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서서히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없이, 증상도 없이,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정서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4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4배입니다. 고혈압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는 비율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압 관리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면서 정서적 고립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신경하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노인의학과 팀이 실시한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부 1200쌍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배우자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분들은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무려 41% 낮았습니다.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살아있고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그 자극의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원천이 바로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과의 교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친밀감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냐고요. 38년을, 42년을 함께 살면서 이미 굳어버린 관계 방식을 어떻게 새로 시작하냐고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 즉각 반응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체 접촉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와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어색해서 손 한번 잡는 것도 쑥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신체 접촉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20초 동안 배우자와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4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7.8mm 수은주만큼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저 20초 팔을 뻗어 배우자를 안아드리는 것만으로요. 이것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옥시토신 때문입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순간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시작되고 이것이 교감신경계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항상 약간 긴장된 상태에 있는데 배우자와의 따뜻한 접촉이 그 긴장을 풀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신체 접촉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 시작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포옹이 너무 어색하다면 손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식탁에서 차를 드실 때 배우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는 것. 밥을 드신 뒤 설거지를 마친 배우자의 어깨를 한번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것. 잠자리에 드실 때 등 뒤에서 배우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는 것. 이런 것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흘은 분명 어색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없으면 뭔가 허전한 습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장호준 교수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43% 높았고 낮 시간의 피로도가 31% 낮았으며 면역 지표인 NK세포 활성도가 27% 높았습니다. 수면제 없이, 피로 회복제 없이, 면역 강화 보충제 없이 말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요. 갑자기 손을 잡으면 왜 이러나 할 것 같다고요? 이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어색해하거나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낮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을 이틀, 사흘 참으면 됩니다. 참고 계속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결국은 느낍니다. 우리 몸은 따뜻함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눈맞춤과 경청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은 배우자의 눈을 몇 번이나 바라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텔레비전이나 식탁의 반찬을 보셨을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눈맞춤이 단순한 예의의 표시가 아니라 뇌 신경 수준의 연결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3초 이상 따뜻하게 바라볼 때 양쪽 모두의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눈 하나로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은퇴 후 부부 500여 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10분 이상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 증상 발생률이 58% 낮았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평균 24%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화 그 자체가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읽고 반응을 조율하는 과정 전체가 뇌에 살아있는 운동이 됩니다. 경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거나 들으면서 속으로 반박을 생각하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듣는 척 하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 입을 닫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이 끝나면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반응들이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두 사람 사이의 연결 회로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집중해 준다고 느끼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건강 자기평가 점수가 현저히 높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40년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게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다 겪었는데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냐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요즘 무엇이 가장 외로운지, 젊었을 때 어떤 꿈이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사실 상대방의 많은 부분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끄고 배우자에게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두 분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년 이후 두 분 사이의 온기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왜 잘 안 되는지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역할의 고착화입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우리는 각자 특정 역할에 묶이게 됩니다. 남편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아내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지금은 두 분이 은퇴 후에 각자의 생활 방식이 생기고 각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르고 각자 취침 시간이 다릅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활이 굳어지면서 교차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에 대한 위축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 못한 몸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이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칭찬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거창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꺼려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이해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역할의 고착화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함께 산책하는 것, 화단에 계절 꽃을 함께 심는 것, 주말 아침에 둘이서 시장을 구경하는 것,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댓글처럼 반응을 나누는 것.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유된 현실이 연결의 바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노인건강연구팀이 은퇴 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주 최소 3번 이상 배우자와 함께 야외 활동을 한 분들은 혼자 활동한 분들보다 우울 증상이 47% 적었고
심혈관계 건강 지표도 현저히 좋았습니다. 또한 함께 규칙적으로 걷는 부부는 각자 혼자 걷는 부부보다 실제로 운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69% 더 높았습니다. 혼자서는 오늘 좀 쉬자 하고 그만두는 날이 함께하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위축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잘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힘들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배우자가 보는 것이 부끄럽거나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유하는 부부일수록 실제로 그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건강 결과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 무릎이 좀 아프네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이런 말을 배우자에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사와 칭찬의 언어를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 하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새삼스럽게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긍정적인 말을 받을 때와 줄 때 모두 기분 좋은 신호를 보냅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또는 요즘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의 뇌에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신경 반응이 일어납니다. 칭찬은 받는 사람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도 좋아집니다. 두 사람 모두 이기는 게임입니다. 서울화산병원이 아니라 국민노인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매일 한 번 이상 감사나 칭찬의 말을 전한 노년층 부부는 3개월 후 두 분 모두의 면역 지표가 현저히 향상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자기평가 점수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심리신경면역학이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연구 결과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고 그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성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아니라면, 이번 주가 아니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말이 어렵다면 작은 행동으로도 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외출하고 돌아온 배우자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글 수 있도록 세숫대야를 준비해 두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말보다 더 깊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부부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국가족관계연구소가 은퇴 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갈등의 빈도가 낮은 부부보다 갈등 후 회복이 빠른 부부가 장기적으로 건강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즉,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투고 나서 빠르게 화해하고 다시 연결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감정이 격할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물을 한 잔 마시거나 10분만 각자의 공간에 있다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 대신 내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러냐? 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나는 그럴 때 많이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대화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열쇠는 화해의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더 성숙한가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먼저 사과하거나 화해를 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두 사람 모두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중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알겠는데 우리 부부는 너무 오래되어서 또는 우리 경우는 좀 달라서 이미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라고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두 분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관심이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식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꺼내시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1938년부터 80년 이상 계속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은 하나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학력도, 유전자도, 운동 습관도 좋은 관계보다 강력한 건강 예측 인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이 연구는 허구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현재도 이 연구를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의 테드 강연은 전 세계에서 수천만 회 이상 시청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검증한 진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부 건강 루틴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기억에 남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좋은 정보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 루틴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한 달 후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기상 후 20초 인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배우자 곁으로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포옹이 괜찮으시면 포옹도 좋습니다.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20초, 단 20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의 첫 번째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첫 번째 사회적 접촉이 그날 하루의 신경 상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배우자와 따뜻하게 연결된 하루는 그렇지 않은 하루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적으로 낮게 시작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압, 혈당, 면역에 하루 내내 영향을 줍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부부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아침에 배우자와 20초 포옹을 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6주 후 포옹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2mm 수은주만큼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 대조군과 비교해도 의미 있는 수치였습니다. 6주 동안 매일 아침 20초씩 총 42번의 포옹, 그것이 혈압약에 필적하는 효과를 낸 것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저녁 식사 후 10분 대화입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10분만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어디가 좀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뭐가 맛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날씨가 제법 선선했죠. 한마디로 시작해도 됩니다. 20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 없이, 휴대폰 없이 오직 두 사람만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기면 처음에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노년층 정신건강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배우자 또는 가까운 사람과 대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년층의 인지기능 유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치매 관련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화가 뇌를 지킨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전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신경 연결을 유지시켜줍니다. 10분의 대화가 뇌를 위한 10분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동네 시장에 함께 가셔도 됩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집에 꽃이 피었네요. 저기 새 카페 생겼어요. 오늘 바람이 좋네요. 이런 작은 공유가 두 사람 사이의 공통 언어를 늘려갑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규칙적으로 걷는 60대 이상 부부는 혼자 걷거나 운동하지 않는 부부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가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걷는 속도나 거리보다는 함께 걷는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심혈관 건강 예측 인자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운동의 강도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루틴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것은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20초, 저녁 10분 대화,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 이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시간이 없으신 분도, 돈이 없으신 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 70세이신 부산의 한 부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이나 채널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은 남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두 분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안방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내분은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소진되어 가셨습니다. 두 분 모두 외롭고 두 분 모두 지쳤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분이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방에 들어가 손을 잡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남편분이 왜 갑자기 이러냐는 반응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남편분이 먼저 창문 너머 마당을 바라보며 오늘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어떻겠냐 하고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두 분은 매일 오후 단지 안을 함께 천천히 산책하게 되셨고 남편분의 재활치료 경과도 담당 의사가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정이 식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두 사람이 동시에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인간은 온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갑게 대받으면 움츠러들고 따뜻하게 대받으면 열립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깊은 과학적 이야기와 함께 오늘 제가 드린 내용들이 왜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인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 미주신경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심장이 안정적으로 박동하고 소화가 잘 되며 면역 반응이 균형 잡히고 불안과 우울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미주신경 활성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호흡도, 명상도,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활성화 요인은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적 연결입니다. 특히 친밀한 사람과의 신체 접촉, 눈맞춤, 목소리를 통한 교감이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노인들은 심장 박동의 변동성, 즉 심박 변이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심장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심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반대로 심박 변이도가 낮으면 심장이 경직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것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가 심장을 더 유연하게 만든다. 이것이 의학이 최근 10년간 쌓아온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이가 나쁜데 억지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건강에 좋을 리 없지 않냐고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구들도 이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갈등이 많은 부부관계는 실제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 해도 작은 따뜻함의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그 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는 것이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를 여유로운 시간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초기에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남편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생 집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겨온 아내, 평생 바깥에서만 지내다 갑자기 집에 머물게 된 남편.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두 분 모두 힘들어집니다. 해결책은 각자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 3시에는 함께 차를 마신다. 또는 일주일에 2번 장을 함께 본다. 이런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면 각자의 공간도 지켜지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확보됩니다. 강요된 함께가 아니라 계획된 함께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한국가족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든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63% 높았고 두 분 모두의 건강, 자기평가 점수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와 오래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가족, 자녀, 가까운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뜻한 사회적 연결 자체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더 하시는 것, 이웃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 지켜주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은 혈압, 면역, 심혈관 건강, 인지기능, 치매 예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감성적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둘째, 신체 접촉, 눈 맞춤, 진심 어린 경청이 이 모든 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셋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20초 인사, 저녁 10분 대화, 주 3회 함께 걷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넷째,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서로를 아끼며 지내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안정감을 주는지 여러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 애쓰시기 전에 먼저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셔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저런 노부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두 분의 온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하던 시절, 자식 뒷바라지에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던 그 긴 세월,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배우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우이자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표현을 잊어버린 것 뿐입니다. 오늘 다시 꺼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배우자에게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라고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옆에 앉아주십시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약보다 강합니다. 따뜻한 손길이 혈압약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보충제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연결될 때 더 건강하고 연결될 때 더 오래 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주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과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강 실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